자, 아직도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꿀차 중고차에서 구매하시면 알선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해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꿀차 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들은요, 2천만원 언더에서 좀 만족감을 대체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이제 승용차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두 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대는 이제 국산차에 준대형 세단을 가지고 나왔고요. 한 대는 수입차에 준대형 세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승용차로 두 대 준비를 했고, 지금 이 차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하시기 너무 좋은 금액대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꿀차 중고차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다 가능한 업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두 대 동시 비교해보면서 각 차량의 장단점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 K7 프리미어 2.5 GDI 프레스티지 2.5, 2500cc 휘발유 차량이고요. 19년 8월 등록된 20년식이 92,000km, 금액은 1,700만 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K7 프리미어 중에 크게 사고 있거나 문제되는 부분 없이 가장 저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준비한 차량은 BMW 5 시리즈의 528i 2000cc 휘발유 엔진이고요. M 에어로다이나믹 프로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16년 9월 말 등록된 16년식에 95,000km, 금액은 1,850만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1,700만원, 1,850만원, 1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차량 금액에 오늘 두 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우리가 5가지 이제 비교점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비적인 측면이죠. 연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K7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1.9km고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1.7km. 복합 연비에 대한 연비가 두 차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비 차이는 거의 크지 않고 비등비등하고요. 두 번째 이제 성능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차량은 2500cc 휘발유 엔진 4기통 차량이고요. 두 번째 차량은 2000cc 휘발유 엔진 똑같이 4기통 차량입니다. 기통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력수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K7 같은 경우에는 198마력에 25.3토크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245마력에 35.7토크 정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능적인 차이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K7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흡기 차량이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물려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과급기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제 최대 출력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제 배기량은 K7이 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BMW의 이 마력과 토크 차이가 조금 더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배기량을 놓고 보면 K7이 조금 더 배기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력 자체로 봤을 때는 BMW 차량이 좀 더 출력이 좋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터보가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가뜩이나 다운사이징이 좀 많이 추세잖아요. 터보를 얹어가면서 출력에 대한 효율은 높이고 배기량은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출력적인 면에서는 BMW 5 시리즈가 훨씬 더 빠르고 조금 더 시원시원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옵션을 한번 볼 건데요. K7부터 한번 보시면, K7 차량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사실 뭐 연식 키로수가 외관 관리 상태를 논할 정도의 연식 키로수는 아니죠. 깔끔한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내 내장재 컨디션도 대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버튼 시동과 정품 내비게이션, 화면 넓은 걸로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 컨디션 이런 것들 나쁘지 않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반자율 주행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앞범퍼 쪽 그릴 보시면 밑에 이렇게 레이더 센서가 있잖아요.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계기판은 아쉽게도 이제 풀디지털 계기판은 빠져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제일 저렴한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디지털 계기판은 아쉽게도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있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들어가 주고요. 열선 핸들과 열선 시트,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또 후석 전동 도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미넌 정품 들어가 있고요. 유보 원격 시동 기능까지 모두 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게 되면 정품 후방 카메라를 비롯해서 전후방 감지 센서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네, 휠 컨디션 대체로 나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휠 디자인이 장착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는 넉넉하게 남아 보이고요. 엔진룸 컨디션 관리 상태 아주 좋죠. 확실히 연식 키로가 좋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K7 차량 한번 봤고요. BMW 차량 보시게 되면 하얀색에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산뜻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16년식이면 지금 올해로 9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 컨디션은 전차주분이 좀 애지중지 잘 타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검정색 자죽 시트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핸들 쪽 보시게 되면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28i 차량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K7이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보시게 되면 실내 내장재 컨디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이게 정품 디스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이제 새로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 앱이 매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상단에 장착이 깔끔하게 되어 있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는 아쉽게도 빠지고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어는 이제 뭐 BMW 상징과도 같죠. 전자식 기어봉, 조그 셔틀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HUD와 차로 유지 보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간거리 유지와 이제 앞차간 유지 그리고 이제 차로 유지 보조까지 해주는 이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전동 핸들과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상당히 좋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썬루프 조작하실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드한 타입의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까 봤던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후방 카메라랑 전후방 감지 센서 같이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HUD도 정품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실 수 있겠죠. 네, 엔진룸 모습 보시게 되면 이게 528i에 들어가 있는 2000cc 4기통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진룸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국산 차량, 수입 차량 좀 차이 중에 하나가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체 주행 안정성에 조금 많이 좀 중점을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앞지르는 이 스트럿바 같은 경우에도 차체의 어떤 쏠림이나 이런 이제 뒤틀리는 현상을 많이 잡아주는 그런 장치고 요거는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MW가 조금 더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 좀 재밌고 안전하고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휠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타이어는 거의 다 됐습니다. 요거는 만약에라도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들께는 제가 타이어는 교체해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짝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옵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K7 차량 그래도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좋겠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원격 시동 기능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옵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국산차가 훨씬 좀 더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션 비교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공간감 비교를 할 건데 사실은 이 공간감 비교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K7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 차량이죠. 그리고 528i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4륜 구동이 아니지만 후륜 구동 기반의 차량입니다. 전륜 기반과 후륜 기반의 차이는 같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전륜 기반 차량들이 공간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뒤쪽 가운데 중앙을 질러가는 프로펠러 샤프트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뒤쪽에 이제 어떤 트랜스포적인 부분이나 이제 후륜 쪽에서 이제 구동을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지 않고 차체 설계 자체적으로도 뒷자리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오는 게 전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뒷자리 공간 전체적인 실내 공간감은 K7이 압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세그먼트의 이제 수입차를 타실 때는 실내 공간감이 넓구나를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은 거의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같이 타셔도 크게 문제되는 이제 공간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유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K7 차량 보시게 되면 램프 이력은 있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고요. 근데 보시면 본넷하고 조우석 앞펜다 두 군데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세 번째 사진 안쪽 닫힌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불량이나 누유누수 특이사항도 전혀 문제는 없는 차량이고요. BMW 차량 보겠습니다.
보시면 침수화재 렌트 영업 전혀 없습니다. 정상 가정용으로 쓴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외판 단순 교환조차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다음 불량이나 누유누수 특이사항도 전혀 문제는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BMW 차량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K7 프리미어 차량이랑 BMW 528i 차량 두 대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K7이랑 그랜저를 비교해야지, 아무리 못해도 G80까지 비교를 해야지 BMW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번에는 제가 비슷한 금액에 이제 비슷한 모델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사실 현대기아 차들 껍데기하고 실내 디자인만 다르지 같은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 선에서 조금 더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차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올라가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꿀차 중고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다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집 앞에서 완벽하게 점검된 차량을 마음 편하게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차 중고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